네, 안녕하세요. 탄탄한 기본기로 1등급의 뿌리를 만들다 모티브에듀 구호과 백승재 인사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티브에듀 중학교 국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는 삼천중학교, 탐방중학교를 전담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100점을 포함한 성적 우수자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본기를 강조하는 만큼 중위권과 하위권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성적 역시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학교별 수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6개월간 재원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천중학교가 시험이 마무리됐어요. 가장 최근 성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랑 해왔던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 90점이 넘었었습니다. 특히 3학년 같은 경우 94.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92.6이 나왔고요. 저랑 오래 한 친구들이 특히 더 많은 2학년들 경우에는 13명 중 100점만 5명이 배출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어를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과 길만 잡아줬더니 이번 시험에서 직전 대비 66점, 52점 상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제 수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재 교육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요. 저는 내신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조정하여 1등급부터 5등급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체제에서 상위권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1등급과 2등급을 합쳐서 1등급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누가 진짜 1등급인지를 구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총장이면은 진짜 2등급 학생을 받기 싫어할 테고 진짜 1등급 학생만을 받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 방법은 바로 수능 최저 점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내신 5등급 체제로의 전환은 수능이 필수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따라서 저도 내신과 수능으로 나누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수능을 준비하는 비내신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중학생들이라면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국어의 개념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이제는 기초 이론들만을 공부해야 돼요. 또한 비문학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논문 같은 계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글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 때는 이제 개념어의 비중을 살짝 줄여야 돼요. 이제 기초 이론들을 바탕으로 심화 이론들을 건드려야 하고 이제는 2학년 말쯤 되면은 고등학교 내용도 조금씩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개념어 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개념어보다는 기초 이론들을 그리고 기초 이론보다도 심화 이론, 핵심 이론들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따라서 공부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 국어, 고등 국어에 비하면 확실히 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지금 중등 국어를 통해서 흥미를 먼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 경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교적 쉬운 국어들을 공부를 하면서 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 영역들,
문학, 문법, 비문학, 아까 말한 논문들 같은 계열에서의 핵심 이론들을 알아야 되고 용어에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들 같은 기본기들을 쌓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책과 많이 어색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휘력과 문해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데 국어에서 어휘력과 문해력은 국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휘력과 문해력 공부를 통해서 단어 학습을 통해서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금 말한 다음과 같은 방법들 그리고 커리큘럼들을 어떻게 하면 제 수업에 더 잘 녹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수업 방법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시작하는 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문학 쪽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문학은 사실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에는 문학에는 정답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깨주고 시라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간단한 시나 심지어는 시와 매우 닮아있는 노래들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주제, 상황, 작가가 하고 싶은 말 혹은 표현법이 보인다면 표현법들까지도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시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를 느끼고 시를 보는 눈 자체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키워드로 등장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통합형 수능이라는 걸 치르게 됩니다. 통합형 수능이라는 말은 선택 과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국어로 따지면은 옛날에는 문법 자신 없으면 안 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문법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문학, 독서, 다른 말로 비문학 그리고 문법까지 국어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학원들이 문학, 비문학 그리고 문법을 시기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성적은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다른 부분에 나갈 때 배웠던 걸 까먹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문학 나갈 때 비문학 까먹고요. 비문학 나갈 때 문법 까먹고요. 문법 나갈 때 문학 까먹습니다. 즉 배운 건 많은데 남아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느릴지언정 천천히 시간에 나누어서 저희가 한 차시가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걸 1시간씩 쪼개서 문학, 독서, 문법을 전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느릴지언정 흔들리지 않고 까먹지 않게 배운 내용들을 전부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탐방중학교 2번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어요.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추가 시조 5편이 나온다라고 이미 공지를 한 상태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중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시험에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외부 지문, 우리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 처음 보는 시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근 경향에 맞춰서 제가 모든 작품들을 분석해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개개인이 먼저 분석할 수 있도록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못 잡은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옆에 보이는 주간지에 저희가 담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어휘력, 문해력 많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단어와 단어뜻 그리고 예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참고해서 새로운 예문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리고 이 만든 예문들은 저랑 제 조교님들이 전부 다 검토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할 때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문장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해력 역시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수업 스타일이 조금은 다릅니다. 전반기에는 말 그대로 개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후반기에는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작품들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과 더불어 작품을 보는 눈을 키워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을 위한 비내신 기간의 수업 방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수능 준비하는 것만큼 내신에서의 성공을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기간 수업 방식, 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항상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방식에는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학교별 자체 교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학교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참고하고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들 그리고 학습지까지 전부 확인해서 자체 교재에 담아주고 있고,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이 개념들은 정말 좋지만 문제수가 좀 빈약해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문제들을 조금 많이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통해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 또한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나가고 있어요. 기본 문제, 발전 문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문제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별 교육을 정말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진로가 얼추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구두 테스트와 개별 피드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시험 범위 속 간단한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요.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혹은 대답이 빈약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과제를 제공하고 어디를 조금 더 어떻게 공부해라까지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자랑인데요. 저희 조교팀 진짜 빵빵합니다. 국어교육과 전공자들 그리고 학점 4.0이 넘는 분들만 제가 모시고 있고, 이분들에게도 앞서 보셨던 구두 테스트와 개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원한다면 혹은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클리닉을 무한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공부했을 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는 거고요. 그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가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중학교의 고득점을 넘어서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 1등급까지 갈 수 있도록 모티브 에듀와 저 승재티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